힘 있는 놈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세상을 바꿀 것이다. 저는 못 믿으시더라도 제 돈은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난 내가 한 선택을 책임질 힘이 있거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드라마죠.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부자들이나 남상의 부장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민호 감독의 첫 드라마 작품이기도 하고 OTT로 넘어온 첫 작품이어서 관심을 좀 받았어요. 또 제작비도 이게 시즌 2개로 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한 개의 시즌을 두 파트로 나눠서 제작한 느낌이고, 제작비는 700억가량 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치고는 꽤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됐고, 공개는 이제 작년이죠, 생각하니까.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시즌 1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개를 한 작품이고, 한 주에 두 개 공개를 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1화씩 공개를 해서 1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예정으로 해서 시즌 1은 총 6부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2는 아직까지 제가 찾아봤던 걸로는 이제 촬영 막바지에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마 촬영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공개 시점은 미정이긴 한데 아마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총 12부작, 시즌 1, 시즌 2 각각 6부작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주연은 뭐 잘 아시겠지만 현빈의, 정우성의 우도환, 뭐 거기에 뭐 조연의 조여정 씨나 원지한, 정성일, 노재영과 같이 화려한 좀 출연진이에요. 출연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흔히 이걸 언급을 해도 되는지를 몰라서, 네, 히로땡이라고 하죠.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고 합시다. 네, 기분 좋아지는 약을 팔아서 뒷돈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중앙정보부의 백기태라는 과장이 있고, 현빈이 맡았던 역할 백기태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검사 장건영이 이제 마약 판매상을 잡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내용인데, 원은 이제 백기태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오고요, 현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드라마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부에 굿뉴스에서 다뤘던 이 비행기 납치 사건이죠. 일본에 있었던 비행기 납치 사건, 북한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내용에서 백기태가 중앙정보부 과장으로서 얼마나 유능하고 또 그런 본인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화고, 이화 같은 경우에는 장건영, 정우성이 수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또 이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분량으로 1, 2화를 다 소진을 했고요. 3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스토리로 조금 넘어옵니다. 그래서 백기태가 이 기분 좋아지는 약을 이용해서 일본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장건영은 반면에 이 백기태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조금 묘사를 하면서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민호 감독 작품 스타일상 작품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전개를 할 때도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나 비중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면서 전개를 하고, 각각의 가정도 묘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오래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소 지루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드라마에서 묘사하기로는 백기태, 그러니까 현빈이죠, 권력욕이 상당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그래서 이제 검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중정 요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뒷거래, 암흑세계에 관여해서 좀 돈을 벌어 들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제일교포 출신으로서 일본에 살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온 그런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권력욕이 상당하고요. 반면에 이 장건영, 정우성이 맡았던 역할은 이 약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중독 금단 증상 때문에 본인 와이프를 죽였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실 부모님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이 백희태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뭐 그런 이런 약간 속고 속이는 과정? 그런 내용들을 조금 묘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4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데 4화까지 작품을 다 봤거든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그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우민호 감독의 작품이다라는 그 색채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내부자들이나 하얼빈, 아니면 뭐 남산의 부장들, 이런 뭐 마야관도 있었죠. 이런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대극, 정치극 이런 장르에 대해서 정말 다크하게 연출을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뭐 미술적인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출 그 자체로나 아니면 카메라 잡아놓은 것도 그렇듯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가, 그 시절의 흐름이, 저는 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좀 물씬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이거 이 사람 작품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본인만의 조금 색채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영상미적으로 보는데도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빈이 정말 멋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런 뭐 느와르 장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약간 느와르성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현빈이 수트 입고 나와서 뭐 담배 피고, 담배 피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흡연자는 아닙니다만 담배 정말 맛있게 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수컷 냄새 물씬 나는 그런 느와르 장르를 좀 채워주는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렇다고 뭐 폭력성이 짙거나 뭐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뭐 사람을 패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 영화의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작품들의 느낌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현빈이 슈트 입고 나왔을 때 정말 멋있더라고요. 현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양한 배우들도 중정 요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슈트 입고 나와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나름 그것도 또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일단 조연 배우들이 상당히,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영화계나 드라마계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원지안 DP에서 한번 나왔었죠. 예뻐가지고 정말 한번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영화 드라마에서도 자주 노출됐었는데, 뭐 원지안 씨나 정성일, 뭐 더글로리에서 처음 나왔고, 뭐 노재원, 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뭐 이런 작품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최근에 좀 뜨고 있는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뭐 그분들이 뜬 이유가 각자의 개성이나 캐릭터가 있어서도 있지만 워낙 연기를 잘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연기를 잘하는 모습은 조금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물씬 느끼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조연들이 작품의 좀 다양성 아니면은 색채를 확 살려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화 자체가 포스터에서도 알 수 있고 뭐 배우의 네임밸류만 봐도 느껴지겠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쓰리톱을 내세운 것 같아요. 현빈 씨랑 정우성이죠. 네, 정우성 씨랑 우도환 배우, 이렇게 세 명을 쓰리톱을 내세운 것 같은데, 각각의 아직 우도환 배우에 대한 이 분량은 거의 없긴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까지는 씬에 딱 한 번 노출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스토리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아마 뭐 포스터도 그렇고 배우의 네임밸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특별 출연이나 우정 출연이 아니니까 극 후반부 아니면 시즌 1 후반부 아니면 시즌 2에는 조금 더 서사를 부여하면서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우도환 배우 역시 뭐 몸 좋고 스투피 좋은 배우로 유명하니까 누아르 장르에 그런 점을 좀 더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이 배우 3명 모두 다 본인들이 의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딱 봤을 때는 작품 자체가 재미있고요. 몰입하기 좀 애매한가? 하여튼 뭐 재미있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재밌게 봐서 저 혼자라도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6개국에서 아마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당연히 1위고, 뭐 그런 각종 OTT 사이트를 총합해서 집계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평가는 이제 별개지만.
반면에 좀 아쉬운 내용도 분명히 좀 있었어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사실 저는 정말 이게 극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작품을 하나 볼 때 초반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부가 재밌어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뒤에가 후반부나 중반부가 조금 지루해도 그 초반부의 그 몰입감 때문에 참고 넘어간 다음에 이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반부가 사실 조금 많이 지루해요. 시작이 굿뉴스에 있었던 이 하이제킹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 있어서는 좀 드라마죠. 드라마에 있어서는 좀 악재일 수 있는 게, 굿뉴스는 영화고 그 하이제킹에 관한 이야기만 담아낸 반면에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제킹에 대한 내용을 사실 그냥 1화에 곁들이는 장면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화에 곁들이는 장면치고는 40분이면 분량 좀 길긴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타이밍이 좀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굿뉴스랑 비교도 되고, 굿뉴스를 본 사람들은 이 하이제킹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포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지 다 아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화도 영화와 드라마의 어쩔 수 없는 차이지만 그 묘사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거는 만약에 제가 굿뉴스를 안 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거를 뭐 제대로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흥미로운데 하고 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굿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감독들도 아는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아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굿뉴스를 봤을 때 우민호 감독이나 제작진들은 좀 많이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여하튼 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정우성 배우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 혼외자 이슈나 여러 이슈들에 이제 휩싸여서 좀 논란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거와 별개로 정우성이 약간 잘생긴 검사 역할로 나오는데, 잘생긴 건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죠. 아직도 매우 잘생기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제시할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최근에 이슈도 그렇고 나이가 이제 50을 넘겼죠. 올해 아마 52살 이렇게 52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이와 이슈에도 불구하고 약간 잘생긴 역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개그적으로 약간 치환해서 사용하려고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약간 계속해서 나와서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소모해야 되나?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원했으면은 더 젊고 잘생긴 배우들을 사용해 보는 게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캐릭터 특성상 약간 억지로 웃거나 약간 하하하하하 뭐 하면서 노래 부르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이게 뭔가 가벼워 보이면서도 진중한 역할, 뭐 그런 캐릭터를 좀 부여를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연기를 잘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호불호는 충분히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독의 이전 작품들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보면서. 뭐 당연히 마야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토리 플롯 자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주연 배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송강호를 이 판매상으로 내세웠었는데, 이걸 현빈으로 바꾼 거 제외하면은 스토리 흐름 자체는 뭔가 제가 마야광이라는 영화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를 뭔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거 역시도 약간 클리셰 같이 사용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 우민호 감독만의 작품 내에서. 또 이전에 뭐 내부자들이나 남사내부장들의 어떤 이런 시퀀스들, 장면 하나들을 조금 따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 뭐 남산의 부장들로 따지면은 도청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청하는 과정에서 다 이거 헤드셋 끼고 뭐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장면도 남산의 부장들이 떠올랐고, 뭔가 반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클리셰를 던져주는 게 내부자들의 이런 흐름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일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감독의 이전 작품들이 많이 떠올라서, 이거는 물론 뭐 누군가에게는 감독만의 본인의 색채를 완성한 거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전 작품들이 생각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좋게만은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 우민호 감독의 이전 작품에서도 나왔던, 이거는 비판이긴 한데, 극 전개 자체가 정말 느려요. 느리고 작품의 캐릭터를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영화의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다소 그렇기에 지루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래서 보면서 일부 좀 너무 늘어지는 장면들에서는 스킵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또 특히 1화가 이 하이제킹 과정이 40분을 묘사되는 40분? 한 그 정도 묘사되는데 이게 영화의 드라마의 본 내용이 아님에도 그걸로 너무 많은 스토리 플러스를 할애를 하니까 기대와 다른 그러니까 생각한 것과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이탈자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한 3, 4화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스토리가 진행되고 하는데 이게 1화 또 2화 이렇게 딱 한 편 한 편 봤을 때는 아마 하차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점으로 많이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하튼 뭐 오늘 드라마에 대한 뭐 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니까 평가보다는 좀 약간 평가죠. 사실 평가긴 한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별점을 좀 매겨보면 항상 매겼으니까 5점 만점으로 매기면 저는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고 그러니까 장르고 또 워낙 또 웅이노 감독 작품을 많이 봐왔고 좋아하기 때문에 5점 만점에 한 4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화까지 본 현재로서는 뭐 시즌 1이 마무리되고 또 시즌 2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물론 다소 좀 지루한 장면들이 있어서 넘긴 장면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천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런 장르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현빈 씨의 작품을 좋아한다거나 물론 이제 로맨스 코미디 작품은 아니지만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또 디즈니 플러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뭐 안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물론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은 저희도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더 피드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에 아마 처음 올라가는 영상일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원이었습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